농마트. 오늘의 영상 시작 전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토양도 살리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올해 신청 기간이 기존과 다르게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내용, 지금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에는 보통 연말에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아서 많이들 익숙하셨을 텐데요. 올해 사업부터는 신청 기간이 여름으로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저희 농마트 TV가 있는 이곳 논산도 바로 이번 6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대부분 6월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부터 바뀌는 신청 기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당 읍면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든든한 비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꼭 일정 체크해 두세요. 고온기에는 한낮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작물이 극심한 고온 스트레스와 수분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관수를 해주는 것은 단순히 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작물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고 생산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온기 관수는 작물의 잎 표면 온도를 낮추고 기공을 열어주어 폭염 속에서도 광합성과 영양소 이동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토양 온도의 상승을 막아 뿌리의 활력을 지켜주고 세포의 압력을 유지시켜 작물이 시들거나 햇빛에 타들어가는 피해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농가의 상황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널리 쓰이는 점적 관수는 지표면이나 지중해 점적 테이프를 설치하여 아주 작은 구멍으로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려 뿌리 근처에만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물의 낭비가 가장 적고 토양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며 입에 물이 직접 닿지 않아 병해충 전염 확률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살수관수는 공중에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작물체 전체와 주변 대기를 동시에 냉각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시설 하우스 내부나 노지 고추밭 등에서 전반적인 온도를 낮추기 위해 자주 활용되지만 잎이 오랜 시간 젖어 있으면 곰팡이병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니 스프링클러나 분수 호스를 이용한 방식도 이와 유사한 냉각 효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랑에 물을 흘려보내는 일항 관수는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지만 물 소요량이 너무 많고 토양 내부의 산소를 밀어내어 뿌리 호흡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고온기 관수 시의 치명적인 주의사항들입니다. 고온기 관수에서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오류는 한낮의 고온 정점 시간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름철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대기 온도뿐만 아니라 지표면의 온도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점에 차가운 지하수를 갑자기 공급하면 뿌리 조직이 엄청난 온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뿌리의 세포막 구조를 교란하여 오히려 수분 흡수 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즉, 물을 듬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물을 먹지 못해 식물체가 지상부부터 급격히 시들어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잎이나 과실에 스프링클러 등으로 한낮에 물을 뿌리면 물방울이 마치 돋보기 렌즈 같은 역할을 하여 태양광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는 조직을 까맣게 태우는 심각한 일소 피해를 유발하며 한번 손상된 조직은 회복되지 않고 상품성을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을 주는 황금 시간대는 반드시 해가 뜨기 직전인 일은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후인 저녁 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아침 관수는 하루 동안 작물이 사용할 수분을 미리 충전해 주어 낮 동안의 고온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길러주고 저녁 관수는 밤사이에 지혈을 시켜주어 작물이 쾌적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토양 내부의 산소 부족과 그로 인한 뿌리 부패 문제입니다. 고온기에는 토양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과 작물 뿌리의 호흡작용이 매우 왕성해져 평소보다 산소의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주어 토양이 완전히 과습해지면 토양 입자 사이의 공기 구멍이 모두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산소가 차단된 상태가 수시간 지속되면 뿌리는 질식 상태에 빠지며 호흡을 하지 못해 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토양 내 공기 부족이 뿌리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곧바로 역병이나 시름병 같은 토양 전염성 병원균의 침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풍마름병이나 시드름병 기생균들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과도한 관수는 병원균에게 최적의 양식장을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고온기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과실이 터지는 열과 현상입니다. 폭염으로 땅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갑자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면 뿌리가 물을 과도하게 흡수해 과실로 보냅니다. 하지만 과실 껍질은 이미 고온에 지쳐 단단해진 상태라 내부에서 밀고 나오는 수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토양 수분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열과를 만드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한 번에 왕창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을 자주 나누어 주어 흙 속의 수분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열과를 막는 핵심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공급하는 물의 온도 역시 정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너무 차가운 지하수를 그대로 공급하면 뿌리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식물체 내부의 수분 이동 통로인 도관이 수축하고 양분을 운반하는 에너지가 차단됩니다. 따라서 대형 농가나 정밀 재배를 하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곧바로 포장해 공급하기보다 저수조나 물탱크에 임시로 저장하여 대기 온도와 어느 정도 맞춰진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수 이후의 철저한 배수와 환기 대책입니다. 시설 하우스의 경우 물을 준 직후 내부에 갇힌 수분이 증발하면서 밀폐된 공간의 상대 습도가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고온의 다습까지 겹치면 하우스 내부는 거대한 찜통으로 변하며 이는 탄저병이나 잿빛 곰팡이병 같은 공기 전염성 병해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수 작업은 반드시 측창과 천창을 완전히 개방하거나 환풍기를 강하게 가동하는 환경 제어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노지에서도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의 깊이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고온기 관수 피해를 막는 절대적인 예방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재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